상황과 현재 암호화폐 우리가 2022년 뭐 그대로 가도 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 트윗입니다. 플랜 B가 본인 트윗 계정이 만약에 차단이 된다면 아래를 팔로우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이제 플랜 B 9월,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가 11월, 12월부터는 좀 많이 신뢰도가 하락을 했었죠. 왜냐? 그가 얘기했던 플로우 기반의 예측, 즉 2017년 월봉 종가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한 아주 단순한 그 구조가 9월, 10월까지 맞았는데 장난치듯이 맞았는데 11월, 12월은 못 맞추다 보니 이제 본인이 이 플로우 모델은 실패다. 즉 2017년에 월봉 종가 기준 곱하기 10 한 것은 실패다. 너무나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단순했던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S2F 모델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신뢰 좀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윗 보면 이 강세론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조롱과 비난받고 있습니다. 투자 쉽지 않죠. 돈 벌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희한하게요. 이건 정말 과학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이쯤에서 팔잖아요. 그럼 또 날아갑니다. 그런 경우 많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도 겪다 보니 정말 내가 이제 존버해보겠다, 호드를 해보겠다 해서 계속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진짜 지겹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또 확신해서 산 것은 사자마자 떨어지는 이게 정말 과학이지 않나. 큰 손들이 보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 여러분 보시면은 이 2017년까지 많이 비교가 되죠. 지금 뭐 피보나치 그런 것을 보면은 많이 지금 X축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길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힘을 잃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확대한 걸 보고 계신데 이 추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어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로그를 적용하다 안 하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걸 되게 지켜주고 있고요. 이 라인도 지금 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갈 것 같은데 안 간다. 이런 상황이지. 2017년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과거 이 이제 5월이죠. 하락하고 이때도 지겨웠죠. 상당히 지겨웠죠. 근데 조금 올랐다가 지금 팍 떨어지고 이 기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 물음표인 겁니다. 가려나? 떨어지려나? 시즌 종료나? 이런 거죠. 근데 이거만큼은 아닐지라도 조만간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분석 자료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그는 겁니다. 1.618 요 자리. 그러니까 아직 정말 극단의 이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강세론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거예요. 2013년, 17년, 21년, 22년까지 걸치는 이런 사이클로 본다면은 현재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거대로 가려면은 이런 극단의 한번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대중의 참여가 점점 많아지면서부터 수익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정말 실용성 있고 범용성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오르는 것을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밈코인 같이 그냥 자본을 돋보기 그냥 불태우듯이 햇빛에 초점을 모으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수익률을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그렇다 할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외로 작년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오히려 2020년에 많이 올랐었고요. 2021년은 66%의 이런 비트코인 리턴 수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초기에는 아무도 모르고 대중들이 막 비난하고 말아도 비난하고요. 아니 모르니까요. 근데 점점 이제 점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비트코인 뭐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 걸로 같은데 아직은 있어도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자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안정화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논쟁이 있어서 저거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이렇게 막 비난했던 사람들 이제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죠.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서 좋았던 시장인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투자 입장에서 안 좋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건 이제 와이코프 패턴인데 이 패턴대로 간다면 이제 조만간 이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머지않은 중순 이전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 5만 달러는
넘어야 되지 않나. 54,000달러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대로 갈지 와이코프는 워낙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2022년 현재 2013, 14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1년, 22년. 그러니까 이거대로 가면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 택대부 가져온 겁니다. 피보나치 13년 패턴 역시나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택대부도 요즘 많은 비난받고 있고요. 지금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RSI 그리고 MACD 이런 관점으로 봐도요. 아주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 다음에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에 이 RSI와 MACD의 이 추세를 지금 보면은 곧 오를 타이밍이 오지 않나라고 이 분석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58K에서 60K가 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갈 것으로 보이고 2월 첫째 주는 48K에서 58K로 잠깐 내려오고 그리고 얼타임하이 제시형 얼타임하이를 테스트하는 것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커펜 핸들이죠. 예, 그리고 3월 초 뭐 소포트 하라고 이걸 이제 전고를 깨고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는 이런 분석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분석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린 이런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뭐 분석가들은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분석했던 사람들 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분석을 했었고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정답을 안 드린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른다 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전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장에서 없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중립적이면서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금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점점 땡겨지는 이런 이런 지금 기조인데 되게 그 안 좋은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요. 이것도 지금 헝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헝다 지금 올해도 지금 끌고 오고 있죠. 작년부터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조정 후 후반 단계 진입 가능성. 아까도 뭐 봤던 이런 자료들 보면 거의 뭐 지금 이런 횡보가 거의 끝자락에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도 12월에 팔고 텍스템이 팔고 1월에 다시 저가 매수라는 거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로 인한 상승 여부와 그리고 지금 조정 후반 단계 진입 요거 그리고 펀더멘탈은 아직 뭐 양호하다. 해시레이트도 지금 보시면 얼타임 하이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참 전 좀 아리송한 게 뭐냐면 비트가 많이 오르고 이제 막 팍 폭락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언제일까? 더 폭락할 것 같은데 언제일까? 지금 모두들 그런 생각인데 이런 큰 투자 업체에서 나오는 전망은 2022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이거 또 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기사를 좀 간략하게 보시자면은 해시드 대표 K-팝 게임 분야 프로젝트 준비 중 2022년 전망을 내놨다. 주요 내용 요약이 나와 있는데 웹3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K-팝 게임 분야 프로젝트 준비 중, NFT, P2E, 스콜라식 길드 e스포츠 결합한 발전된 게임 플랫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암호화폐 매스 어답션, 광고 및 보급이 있어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해. 다오, 탈중앙 자율조직 생태계의 성숙한 성장을 기대해. 전통 투자자들에게 규제에 대한 두려움보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이 더욱 커질 한 해가 될 것. 앞으로 5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자산을 보유하지 말라. 디파이 메커니즘과 인프라를 갖춘 웹3 게임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디파이 앱 루나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떠나면 안 되나? 떠나기 왠지 아깝게 이런 전망이 나와서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세워놓은 투자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세운 투자 원칙에 따라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라는 것은 졸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벌지 않고는 과연 졸업이라는 것이 있을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계속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졸업이라는 것이 있을까? 물론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말 하락기를 맞이해서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락한다 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나올 거고 다음을 위한 준비는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졸업이란 것이 있을까? 또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상승론자들의 예측 그리고 이런 올해의 전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멤버십이 아니고 멤버십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